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한 하석진 수사관. 까만 밤하늘 위로 환상적인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오, 별똥별이다. 낭만적인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수사관에게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됩니다. 저는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주먹만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상처의 모습은 뭔가 마구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모양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지구에 없는 무기일 것 같은데 한 주먹 정도의 크기라 했잖아요. 네. 혹시 외계인에게 공격당한 건 아닐까요? 뭐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잖아. 넌 사람이 아니잖아. 그 당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수사관은 잔인한 살해 수법으로 원한에 의한 살인일 것이라 추정하는데 밝혀진 피해자는 34세 여성으로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남자의 와이프에게 관계를 발각당했죠. 내연남은 본인의 아내가 살해했을 거라며 계속 위성으로 자신들을 감시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완전 막장 드라마네요. 사람을 하지만 감시하려고 막장이 하는 재밌지. 지금 이 시대는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다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입니다. 개인을 감시하는 건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 시대죠. 조사해 보니 실제로 내연남의 아내가 감시 위성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피해자와 내연남의 관계를 알아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수사관은 정말로 이것이 청부살인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는데 피해자에게서는 금속 성분이 검출됩니다. 검출된 성분은 가볍고 강한 성질을 가진 합금 구조체였죠. 합금 구조체라고 한다면 흔한 소재도 아니고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소재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은 이것이 청부살인에 쓰인 무기라 생각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죠.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 쉽게 풀리나 했는데 어렵네요. 나온 결과라고는 내연남을 감시할 때 쓴 위성의 소재와 같다는 정도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남자가 한쪽 팔이 절단된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뭐가 번쩍 빛났고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들은 게 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전 몇 년 전 팔을 다쳤다던 피해자 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긴데 좋은 기억도 아니잖아요. 그때도 아픈 사람 불러다가 몇 날 며칠 조사랍시고 들쑤시고 했으니까 그때 자료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사관이 조를 찾아갔지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수사관은 조의 다친 팔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인조 단백질로 만들어진 아주 비싼 고급 제품이었죠. 사건이 진척이 없자 사건을 공개해 민간의 제보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자 많은 제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하나, 독특한 제보가 있었죠. 저는 천체 관측이 취미인 사람인데요.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이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날 유성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에? 유성. 제보자는 유성의 파편에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전에도 대개권의 유성을 맞아 다치거나 사망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에 조가 팔에 다친 날에도 유성우와 떨어졌다는 기록을 찾게 됩니다. 하루에도 100톤 이상 떨어집니다. 지구상으로. 초속이 거의 한 29km에서 75km 사이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보통 초속 한 1km 정도 돼요. 소총이. 진짜요? 그거의 29배에서 75배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피해자 상처에 남아있던 합금 구조체가 절대 유성에서 나올 수 없는 인공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바로 인공위성의 잔해 우주 쓰레기였습니다. 지금의 우주 쓰레기는 하나의 막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죠. 수사관은 피해자가 우주 쓰레기에 맞았다고 확신합니다. 위성의 파편이 도심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직격당한 겁니다. 여기서 수사관은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언론사는 왜 우주 쓰레기를 유성우라고 보도했을까?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왜 그렇게 깨끗했을까요? 아, 이거는 저도 뭔가 알 것 같은 게 배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악당. 바로 가서 우주 쓰레기를 유성으로 둔갑시켜 보던 언론사를 집중하는데 언론사의 사주는 다름 아닌 전 지구를 위성으로 뒤덮여 새로운 통신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통신사 스타웹의 쿠마르였습니다.
쿠마르는 매 수천 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었죠. 조도 우주 쓰레기를 맞은 것이라 추측하고 그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조가 하지만 조는 사망했더군요. 갑자기? 갑자기요?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팔을 다치고 사람이 변했어요. 비싼 의수를 달고 씀씀이도 커졌어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수사관님이 다녀간 다음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이면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될 것 같다고. 조가 최고급 의수를 장착하고 있던 것. 몇 년 전 큰 돈을 투자한 기업이 있더군요. 다름 아닌 스타일이었어요. 조 의수업체 스타웹. 뭔가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조의 죽음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정황이 드러났기에 수사관은 스타웹의 CEO 쿠마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수사관은 CEO 쿠마를 만나 우주 쓰레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수사관은 쿠마르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쿠마르의 변호인단은 강력했고 각계에서 쿠마르를 지지하는 옹호 입장을 내놨죠. 이대로라면 쿠마르는 아무 죄값도 치르지 않고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컸죠. 희생된 분은 안타깝지만 운이 없었던 것이지요. 저희는 이 확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스타웹과 저에게 죄를 물어 처벌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이 사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까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그런데 재판을 받던 쿠마르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뭔 다 죽어. 재판을 받고 나오는 쿠마르에게 급진적인 환경운동가가 습격해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기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영원히 지구에 갇힌 겁니다. 이 뒤로는 현재 우주 쓰레기와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리뷰는 EBS 공상가들 리뷰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리뷰한 적이 없는데 독특해서 리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F 블록버스터 토크쇼인데 보면 드라마인지 교양인지 예능인지 잘 모르겠죠. 인간은 편리함이라는 것에 구속돼 버렸어. 수사관 방식을 통해 미래 범죄 추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없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때문에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미래 기술을 통한 부작용, 사회적 철학적인 문제들을 그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님이 있어서 그런가요? 위험할 수 있다. 아니 2018년도면서 데뷔와 동시에 죽을 뻔했네요. 고구마 머리와 포지션이 비슷한 것 같아서 중간중간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뒤에 토크도 재밌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EBS 공상가들 유튜브 링크를 달아둘 테니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기 패널로 참여하고 싶다. 안 껴주나? 더 유명해져야 해. 오케이.